어, 자, 방금 차트 제목이었죠. 제목에는, 당연히 차트 제목이 있고요. 축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 제목, 서식에, 죄송합니다. 디자인 팀의 구성 요소 추가니까. 이것도 구성 요소입니다. 축 제목, 기본, 기본 가로부터 할까요? 자, 엔터. 예? 그러면 여기 도형이라고 생각하라 했죠. 내용 입력합시다. 엔터. 모델명. 그리고 ESC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건 그 다음 서식 꾸미는 건 여기서 할 거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건. 자, 그 다음,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여기. 자, 축의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아까 차트 제목이 말씀드릴 때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행상가, 이런 내용들을 불러와서 쓰겠다. 엔터. 자, 서식 꾸미는 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고. 자, 이거 말고요. 자, 우리 맞춤에 방향 트는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서너 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설정 값이 초록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초록 색깔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설정 값이 해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본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보조 세로 축제목 추가하는 것까지 합시다. 축제목, 보조 세로 축제목. 이렇게. 전체 이야기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 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 이름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시험 나왔다. 다 못 외우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글꼴 이름 바꾸세요. 도형 스타일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어려운 내용은 당장 딱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예, 기본인 이 구성요소 이런 것도 외우시고요. 자, 법내 얘기를 해줘서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 주나. 그러면 요것도 일단 구성요소니까 이 녀석을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다면 그 녀석의 위치를 바꾸는 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실시간 미리 보기 이렇게. 물론 법내라는 구성요소를 선택을 하시고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창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있겠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 꾸미고 하는 거, 여기서 하시면 된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아, 곧 요령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영역. 여기. 채우기 색깔을 쓰겠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 회색 선을 아까 주 눈금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눈금색 하면 진짜 이 초록색 저 값이 뭐라고 해요?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설정. 그래서 다시 누르면 저 녀석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채우기, 자, 없애버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구성 요소를 이제, 자, 눈금선에 대한 거, 자, 가로 방향이고, 어느 축? 세로 갑축에 대한 거죠. 다음, 눈금선. 기본 세로 축 제목. 이렇게. 그러면 이건 가로축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없애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두 개만.
없애는 건 이 초록색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 됐네요, 이제. 자, 데이터표라는 구성 요소도 있거든요. 데이터표. 데이터표라는 구성 요소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 어떤 내용이냐면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가 요거하고 요거죠. 이 자료들이잖아요.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테두리 안에 실선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 이 내용을 여기 차트 안에 일목요연한 표로 만들어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데이터표. 자, 범례 표지 없음. 그러니까 범례 표지라고 하는 건 여기 범례에 보시면 자, 이름 있고 여기 뭐죠? 색깔이잖아요. 요 색깔을 범례 표지라고 합니다. 범례 표지. 그러면 필요 없으면 데이터표라는 게 필요 없으면 없음 하시면 될 거고 나타내고 싶다. 그때 범례 표지와 함께 나타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데이터표라는 이름, 뭐 구성요소 이름 확인하시고 지우고 싶다고요.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아마 다 일단 구성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한 개, 구성요소 자체에 대한 거. 차트 영역에서 자, 차트 종류 바꾸는 거.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차트 종류 바꾸겠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실 때 차트 종류 변경. 이거 구분 잘 하세요. 차트 종류 변경이 나오고 계열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계열에 해당 선택한 대상이 계열입니다.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지금은 전체를 다 바꿀 겁니다. 자, 차트 영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세로 막대형의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그리고 확인. 그러면 3차원이니까 회전을 시켜야 돼. 그럼 회전을 시킨다는 건 꾸민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서식에 가야 되겠죠. 없죠. 그런 용어가. 그러면 선택 영역 서식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 옵션 효과입니다. 효과. 요건 효과. 우리 효과 이제 그림자도 있고 이제 차트 하나 들어왔으니까 3차원 회전. 밑에 3차원 회전 펼치시고 클릭. 그러면 X축 값 X축으로 회전. Y축으로 회전. 이렇게. 이왜 많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원근감도 한번 조정해 보실래요? 시험에 뭐 여기까지 나오진 않지만 뭐. 원근감도 한번 조정 한번 해보시고 대충 뭔지 느낌 받으시고 우리는 뭐 감만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됐죠? 네? 3차원일 때만 나오겠죠. 뭐 3차원 해제는 3차원이 아니면 안 나오겠죠. 자, 그다음 빠른 스타일, 차트 스타일. 자, 차트 스타일. 자, 꾸미는 거겠죠. 그럼 전체에 대해 꾸미는 거. 스타일이나 기존 설계 모음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죠. 그래서 자세히 단순해서 목록을 펼치시고 뭐 이런 목록들이 있네요. 그중에 이런 목록, 뭐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한번 쭉 클릭하면 해보시고 물론 목록의 이름이 있습니다. 목록의 이름. 에휴, 잠깐만요.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겠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차트 스타일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뭐라고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뭐라고 설명드리면 옷이라 그랬거든요. 옷. 기승복. 그럼 기승복이 내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색깔이 스타일에 있는 색깔이 마음에 안 전체적인 색깔이. 그래서 색깔을 내가 바꾸고 이것도 목록입니다. 목록의 이름이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미리 보기 형태로 다 나오고요.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고 밑에 더 있네요. 자, 클릭.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왼쪽 편에 보시면 그 차트 그 요소 추가예요. 그럼 이런 차트 구성 요소를 조합해 놓은 꼴을 레이아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미리 뭐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것들을 내가 이런 형태를 쓰겠다. 아니면 이제 구성 요소의 조합입니다. 조합. 이런 형태를 쓰겠다. 아니면 뭐 이런 형태를 쓰겠다. 자, 이제 요령을 설명을 드리면 시험 보실 때 요령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값을 거꾸로 아니면 계열 겹치기 이런 용어는 좀 생소한 용어죠. 그런 것들은 해당 구성 요소의 서식 작업창을 여시고요.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옵션에 가면 다 있습니다. 옵션에. 축 옵션에 가면.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 색깔값 바꾸는 거 그걸 찾지는 못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해설서 보세요. 예? 대충은 아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세요. 함수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무한대로 주면 이걸 다 풀 수는 있거든요. 실제 그 답이 요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 어떻게?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기능을. 그래서 약간의 암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차트 요소 추가, 그 다음 빠른 레이아웃, 색 변경, 차트 스타일 설정. 요건 서식 작업창이라는 곳에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리본 메뉴에 밖에 없습니다. 이거. 요거,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이 많으면 뭐 언젠가 여기 위치가 찾겠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면. 그 다음 서식 탭에만 있는 또 기능이 뭐가 있냐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서식 탭에 있습니다. 서식 작업창을 열면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좀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요령을 전달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최소 시험에 20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나왔던 내용들을 다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기능을. 모든 문제를 다 접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푸시다가 모르는 기능은 스스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파일을 열겠습니다. 1번 기능적으로 마지막 파일을 열게요. 열기, 찾아보기, 기타 작업 이 파일을 여시고 이 예제 가지고 시험 준비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 설명을 한 겁니다. 무려 1시간 이상을 투자하면서 여기 있는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 푸는데요.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교재 199페이지. 방금 하신 거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읽어 나갈게요. 차트 1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자, 문제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차트 만드는 건 방금 저희들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하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트 수정하려면 차트 개체를 무조건 선택하셔서 사항별 탭이 화면에 나타나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밑으로 참고 표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됨. 자, 이건 뭐 제가 시험 채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유추해 보건데 이런 사항이죠. 뭔가 경험적으로 유추해 보건데 이건 뭔가 작업을 하다가 뭔가 지워버렸나 봅니다. 뭐 그게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차트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차트가 지워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그러면 차트를 살리거나 구성 요소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컴퓨터를 이렇게 막 오랫동안 써오시면서 이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명령이잖아요, 방금. 차트를 지우라는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취소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는 단축키가 뭐가 있습니까? 컨트롤 Z. 그래서 그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취소시키면 앞에 게 살아날 거 아니에요. 아마 이 기능을 컴퓨터 배웠는데 이 기능을 모르니까 아마 새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새로 만들고 계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 시험 준비 안 해가신 분입니다. 떨어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솔직히. 할,
할 게 없으니까 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할 게 있어 보세요. 왜 새로 만들고 있어요? 정신없는데. 40분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습니다. 함수 때문에 시간 짧습니다. 항상. 항상 시험 시간은 부족하죠. 알다시피. 예? 시험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보시고 남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세상은 100%는 없지만 어쨌든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시험 시간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남다 그러면 거의 뭐 무조건 합격인 분위기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든지. 자, 그런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요. 그 다음, 그럼 신규로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그, 도형이나 차트 같은 이런 개체, 도형 개체나 차트 개체,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매크로 할 때 배웠던 뭐 단추 양식 컨트롤 같은 개체들을 이렇게, 너무 긴데, 이거. 자, 이 녀석들을 이렇게 삽입을 하잖아요. 하면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 고유 이름이, 직사각형 1이라고. 그 다음, 또 삽입을 하죠. 예? 또 삽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고유 이름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직사각형. 하면 직사각형 4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된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자, 이제 이 차트의 이름은 차트이죠. 그럼 제가 차트를 새로 자, 이 자리를 다 이용했네요. 그러면 그걸 알고 판단을 해서 차트를 새로 하지 마세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 차트 5로 바뀌어버렸네요. 이걸 수정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차트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해결한다고요? 컨트롤 Z라는 단축키로 해결한다. 자, 그럼 차트 개체 선택하시고 자, 1번 갑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모든 되도록이면 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리본 메뉴 위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죠. 자,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 자,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냐의 차이인데,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잖아. 그러면, 아까 계열이 여기 있었죠. 그러면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렇게. 그리고 구성 요소를 지우는 게 뭐라고요?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예? 를 이용한다. 아이고. 자,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되살리시고. 자, 근본적으로 디자인 탭에 이건 데이터 수정이라는 개념을 접근할 수도 있죠. 데이터 선택. 그리고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 선택 필요 없다. 제거. 구성요소, 계열은 구성요소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한다. 자, 제거.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어떤 식으로 할지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여기를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실선이 나면 요거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요. 별정 통신 서비스가 맨 끝자락에 있어요. 아니죠.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건 실선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실선 가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차트 종류 변경.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누적 세로 막대형. 자, 세로 막대형 중에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를 추가해 그림과 지명하시오.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이름을 좀 외우세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구성 요소 추가해야 되겠구나. 여기밖에 처리가 안 된다. 차트 제목, 차트 위. 자, 내용은 그림과 같이 그림이네. 그럼 이 문제도 그림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엔터.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 오타 조심. 오타 생기면 빵점입니다. 이 문제 한 개에 대해서, 소문제 한 개, 작은 문제 한 개에 대해서만 ES시키. 자,
네 번째, 기간통신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 서자. 자, 기간통신서비스 계열, 지금 맞나요? 파란색 막대네요. 자, 그러면 계열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렇게. 그리고 데이터 요소 선택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 데이터 요소는 요 막대 위에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 올려둡니다. 이렇게 올려두시고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한 부분만 선택 데이터 요소. 그러면 여기 기간 통신 서비스 계열에 쭉 들어가 보시면 2019년도 요소에 대해서 레이블이라는 게 뭐라고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을 표시해 준다고요? 숫자 값을 표시해 준다. 그 위치는 가운데이다.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각각 0%로 설정하고, 저 계열 겹치기 제로 간격 너비 0%로 설정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특정 계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임의 계열을 하나 선택하세요. 잠깐만요. 저왜 별정 통신 서비스 왜 안 사라졌죠? 이게 왜 안 사라졌죠? 자,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 세 개 중에 아무나 하나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자, 어, 계열 겹치기 강경 좀 어려운 약인 것 같습니다. 용어가. 생소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옵션에 가라 했습니다. 계열 옵션, 계열 옵션에 가면 계열 겹치기. 값을 직접 입력해야 되니까.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누적형이거든요. 계열들이. 그러면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태의 계열 겹치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겹친 정도는. 숫자로 표현하면. 완벽하게 다 겹쳐졌잖아요. 그러니까 100%겠죠, 이렇게. 그럼 0이 되면 이렇게 벌어지겠지. 이해되세요? 그죠? 그 다음, 간격 너비는 묶음과 묶음 사이다 있잖아요. 이 사이 지금 공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한 182 정도 되네요. 근데 이걸 공간이 없게 만들란 이야기겠죠. 0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이 공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 있는 그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만드냐 물어봤을 때 기본 형태에서 변형을 시킨 거지. 뭐 직접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끝자락을 이렇게 꼭지점 이렇게 맞춰 놓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5번의 마지막 부분 범례는 아래쪽으로 표시하시오. 자, 범례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럼 구성 요소, 범례에 대한 구성 요소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안에 있다. 그리고 위치는 아래쪽이다. 아니면 범례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시고 작업창을 열어서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여기서 옵션에 가서 조정하셔도 된다. 자, 저장 차트 2시트로 갈게요. 차트 2시트로 가겠습니다. 저희들 교재는 202페이지. 이번에는 요 문제는 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양쪽 다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리본 메뉴, 바로 가기 메뉴. 자, 차트 시트의 차트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까지 수정하자. 수정하려면 차트 개체 자체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클릭해서 사항별 탭이 화면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 차트는 0.7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잘못했던 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이런 사항들은 안 벌어질 겁니다. 컨트롤 Z는 단축 깨워 두시면 된다 그랬고요. 자, 1번. 합계 계열이 제거돼도 데이터 범위 수준이죠. 합계 계열. 가장자리, 자, 보니까 실선이 보이네요. 그럼 그거 합계가 가장자리에 있는? 빼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법리에 보면 합계 계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차트 종류는 누적 세로 막대로 변경하셔. 자,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누적 가로막대형. 자, 가로막대형 중에 누적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자,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하는 A1 셀과 연동되도록 연결 뭐 그런 의미죠. 참조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시고 여기밖에 없다 그랬죠. 차트 제목을 나타내는데 차트 위라 그랬고 자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A1 셀과 연동 A1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그러면 숫자 선택되어 차트 제목이랑 구성 요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식을 적는다. 참조니까 이꼴 그리고 A1 셀을 클릭 직접 클릭 엔터 4번 동그라미 4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설정하고 시오. 근로장악 계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계열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숫자 값이 나타나고 위치는 안쪽 끝에 자 5번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 그림자 안쪽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 너비 포인트 둥근 모서리 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자라는 효과를 적용하는 내용이라 그러면 리본 메뉴상에서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전체를 꾸며야 될 내용 전체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 둥근 모서리는 사실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설정할게요. 자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 그리고 차트 옵션에 자 앞에 게 그림자죠. 그림자 효과입니다. 효과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순서 문제 있는 순서에 따라가겠습니다. 효과 그림자 펼치시고 클릭해서 펼치시고 미리 설정해 그림자 목록 펼쳐서 안쪽 가운데 안쪽 영역에 서 찾아보면 되겠죠. 안쪽 가운데 그다음 테두리 스타일 자 요건 테두리면 테두리 선 여기 클릭 초록색 항목 그다음 테두리 선 윤곽선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펼쳐 놓으시고 어 너비죠. 너비를 2로 설정, 엔터. 아니면 값 조절 단추를 이용하시던 뭐 편하실 대로. 직접 입력하셨으면 엔터. 그다음에 둥근 모서리란 건 그 밑에 테두리 영역의 맨 아래쪽에 있는 옵션입니다. 둥근 모서리. 그리고 끝났죠? 저장.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그건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컨트롤 S. 자, 차트 3으로 가겠습니다. 차트 3 시트로 갈 거고요. 뭐 조금 뭐 한 번 들으시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시고요. 잘 안 되시면 저하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교재 206페이지 5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못 찾겠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실 때 이제 바로 찾으시면 되니까 직접적으로. 잘 안 되는 거 체크.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키만 되는 이야기 할게요. 자, 수정하셔야 된다 했으니까 차트 개체 선택하시고, 어, 그다음 1번. 이번에는 그 계열이 뭐라고요? 삭제가 아니고 이번엔 추가입니다, 추가. 그러면 실선 모양이 보이시면 요 수익 계열 가장자리 언저리에 있네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죠. 굳이 어렵게 여기 들어가서 계열 이름, 계열 추가해서 이름 부여하시고 범위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드래그 쓰시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거 안 하더라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지장 있나요?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수익 계열. 자, 방금 삽입된 수익 계열. 잘 안 되신 분은 그냥 같이 해보세요. 자, 선택하셔야죠. 저는 되도록이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쓰라고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양쪽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차트 종류 표시기는 끄거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 항목이 계열이기 때문에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 자, 그러면 콤보 영역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콤보 항목이. 그리고 생산가, 판매가는 뭐 특별한 말이 없었고요. 수익 계열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끄큰 선생님입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을 확인합니다. 요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확인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식이 있는 끄끈 선형. 그리고 보조축 지정. 여기서 가능하죠.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겠다. 수익 계열은 보조축에 있는 값을 따르도록 설정하겠다. 확인. 물론 보조축 설정은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에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에 하시든. 자, 세 번째 수익 계열에서 수익 계열. 자, 꺾은 선형 표식이나 죄송합니다. 거기 하나 빠뜨려 버렸네요. 자, 지정하고 보조 세로 각축의 최대값을 20만으로 지어요. 자,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보조 세로 각축이네요. 선택. 그리고 최대 최소값 설정이다.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 표현이. 그러면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축 옵션 최대값 경계 최대 여기 값을 20만으로 변경하라. 각 콤마 넣으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의 콤마는 자릿수를 표현하려고 나온 거지 직접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그리고 그래서 마무리. 자,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수익 계열에서. 자, 수익 계열을 선택하실 때는 꺾은 선형이잖아요. 그러면 선을 클릭하시거나 표식이 보이시면 표식을 클릭하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수익 계열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질 겁니다. 뭐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가, 023 요소. 요거네, 요거. 요 부분. 자, 요거 선택하실 때는 해당 표식 부분의 위치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요걸 데이터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 요소. 요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각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즉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는 이야기죠. 자, 구성 요소입니다. 데이터 레이블. 구성 요소 추가는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다.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자, 데이터 레이블에 나타나는 내용,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물은 뭐라고요? 숫자 값, 값이다. 그리고 위치는 위쪽이다. 그다음 세로 각축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세로 각축이 하는 구성 요소. 그래서 구성 요소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구성 요소 추가구나. 없으니까.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입니다. 기본 세로 축 제목.
이렇게. 그리고 가로 제목이죠. 텍스트의 방향이 가로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여기.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할게요. 계속 이렇게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 색깔을 클릭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값 상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본값이 가로 방향이다. 가로 제목.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림같이 입력한다. 엔터 쳐서 내용을 입력을 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가인가요? 단가. 입력 다 하셨으면, 오타 없이 입력 다 하셨으면 ESC 수정하실 때, 선택하면 되죠. 뭐. 그리고 엔터 다시. 아니면 선택해 더블 클릭 쓰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뭐 이런 정도는. 그다음에 5번 차트 영역의 색 변경, 색 구로 지정하시죠. 자, 색 변경이라는 기능은 서식 작업창에 없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외워두셔야 좀 빠르게 찾는다고 그랬고요. 요건 디자인 탭의 색 변경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에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 이렇게만. 자, 교재 212페이지 펼쳐주시고1급도 하고 2급도 하고 뭐 다른 오해 관련 자격증 뭐 요즘 유행하는 자격증들 유행하는 자격증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죠? 그러면 학원서 이렇게 개설해 놓은 자격증이 요즘 유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자격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항상 크마 1급이나 2급 반에 가서 항상 이제 기본 내용 기능 설명이 끝나고 나면 꼭 제가 이거 기출 문제에 있는 유의사항, 시험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이거 꼭 좀 읽어보세요. 라고 당부를 드리면 안 읽어보시는데 이거 꼭 읽어보시고 지금은 제가 한번 오늘 읽어드릴게요. 대충 키만 되는 것만. 근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세요. 시험장에 가도 이거 읽어봐라고 합니다. 시험 감독관이. 그런데 알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시험장 가기 전에.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유의사항의 첫 번째 항목은 인적사항 누락, 잘못 작성으로 불이고 그런 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대충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작성된 답안 파일의 형식 지정된 경로 파일명을 변경하지 않고 저장해야 하며 이를 좀 실기 시험장에 가시면 실기 시험 보러 가시면 이 작업 표시줄이라는 이 녀석이 시험 시작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작업 표시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안 나타납니다. 하면 자 화면 보세요. 잠금이 아니고 시험 시작 딱 하잖아요. 야, 이게 근데 요렇게 되어버린죠. 요렇게. 작업 표시줄이 안 나타난다고요. 작업 표시줄이 안 나타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오늘 날짜 현재 시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키를 쓸 수 있냐고요? 이걸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키 못 씁니다. 그냥 엑셀 프로그램만 쓰기 가능합니다. 뭐 그런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실기 시험, 상시 시험장에 가시면 그냥 파일이 자동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과 동시에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그냥 계속 저장만 하시면 되고 경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정기 시험일 때 정기 시험은 그 상공회수 시험장이 아니고 다른 뭐 학원이나 학교에 있는 전산실을 빌려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아마 문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경로에 한번 보시면 실제 경로는 C 드라이브 아래에 OA 폴더 아래에 수험 번호 8자리 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파일 형식이 뭐죠? XL, SM 기억나세요? 매크로 할 때. 자, 그 다음 별도 실상이 없는 경우 다음을 처리하면 실격 처리된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갑니다. 답안은 그 동그라미 3개 읽어보시라고요. 지금 읽어보고 계시죠? 읽어보셨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목 갑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셀에 입력해야 되며 수험자 임의로 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입력할 경우에는 채점돼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참고 표시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자, 다섯 번째 항목 넘어갈게요. 차트의 개체가 중첩되거나, 차트가 중첩되거나, 동일한 계산 결과 시트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 해당 개체는 시그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여섯 번째, 별도 지상이 없는 경우 주어진 각 시트의 설정값 또는 기본값, 디폴트를 처리하셔. 자, 이 방금 제가, 저기, 세 번째 항목부터 여섯 번째 항목, 3, 4, 5, 6, 여섯 번째 항목까지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문제에서 지시하는 내용에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골자입니다, 이 내용.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가면 채점을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근데 불필요한 동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 실수로 뭐 데이터를 치우거나 하는데 그거 다시 원상 복구시켜 놓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뭐 데이터나 뭐 어떤 다른 아니면 엑셀에 뭐 다른 기능을 적용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의도하지 않게 지워버렸죠. 방금 이 데이터가 뭐였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면 못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샴푸였잖아요, 방금. 그래서 방금 거면 어? 한두 단계면 그냥 컨트롤 Z를 계속 눌러서 이렇게 한두 단계를 다시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컨트롤 Z가 64단계까지 복원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한두 단계면 이렇게 살릴 수 있다고 컨트롤 Z로. 그래서 문제의 골자는 어찌됐든 지시하는 거 외에는 건드리지 마시고 뭐 지시하는 내용이 없으면 항상 디폴트 기본값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항목 저장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시험 시간 40분이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저장을 완료합니다. 아마 시험 감독관이 아마 중간에 한 번, 끝날 무렵에 한 번, 한 두 번 정도 아마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저장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장한다고요? 적은 문제 하나 끝나고 나면 무조건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본 문제에 대해 사용된 용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실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오피스 2016 버전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우리 배웠던 내용 정리하는 겁니다. 자, 총 기본 213페이지에 보면 문제 1 기본 작업이라는 부분. 그래서 문제 1, 문제 2, 문제 3.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문제 2 계산 작업에서 총 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5개의 문제가. 그 다음 문제 3. 또 문제가 2개가 나오거든요. 문제 3-1, 3-2, 뭐 문제 1, 2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문제 4에 가면 문제 4, 1. 그래서 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3페이지에 보면 또 우리가 교재에서 했던 파일 명들이죠 다. 문제 1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인데 실습 좀 하셨어요? 첫 시간이 지난주 월요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외에 또 연습하고 계시나요? 그 연습할 자료가 없으면 제가 기출문제 이번 문제집에 많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험에 맞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 말 잘 듣고 제 말대로 따라 하세요 그랬잖아요.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또 날 잡고 또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사이사이 조금만 하시면 될 일을. 하루에 한 10분만 해서 한두 개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그 불행 중 다행인 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입력해야 될 양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1-2도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차트처럼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제가 정리를 다 하고 우리 왔었던. 그거 무조건 세일스식 관련 문제니까 그거고요. 그 다음 1-3은 우리가 배웠던 방금 오늘 배웠던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자동 필터, 보고 필터. 그 다음에 순서가 텍스트 나누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복사 붙이기. 네? 복사 붙이기.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보고 필터, 조건부 서식이 고급 필터 한 40%, 조건부 서식 40%, 나머지 그 외 기타 등등이 한 20%.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옛날에 수식으로만 오늘 배웠던 어려운 수식으로만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수식 말고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 교재 2권 가져오라고 제가 문자 남겨놓을게요. 오늘 돌아가실 때쯤에 남겨놓을 테니까 교재 2권 문제집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배웠던 종류별로 모든 걸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종류별로 하나씩 맛은 하나 봅시다. 뭘 배웠는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마무리 시켜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혼자서 기출문제 풀 수 있는 힘이 키워질 겁니다. 지금도 아마 충분히 어느 정도 키워져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자금 문제는 총 5개의 내용으로 나온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 1개, 난이도가. 그 다음에 한 중간쯤 되는 게 한 2개, 그 다음 난이도 좀 떨어지는 게 뭐, 이게 뭐 이런 정도라고 보거든요, 제가. 문제 전체 보면.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일진이 나쁘면 어려운 문제 2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진이 나쁘면 어려운 문제를 2개를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날, 그러면 일진이 나쁘거나 해서 시험 보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산, 계산 작업 문제에서 최소 3개입니다. 는 맞추셔야 됩니다. 4개 정도 맞췄다. 그러면 합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개는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겠죠. 왜? 나머지 내용은 별로 그렇게 썩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왜? 그냥 하면 실력이 늡니다. 근데 함수는 한다고 문제를 계속 많이, 정답지 보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냐고요? 안 늡니다. 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애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하면 되는 문제가 있고,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그렇게 안 되는 문제가 함수고요. 함수는 포기하면 또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랬죠. 총 40점인데 7점이 만점이잖아요. 7점이 기준 점수잖아요. 이게 40점이면 이거 100점에서 4점 빼버리면 60점이다. 다 다른 거 다 맞춘다고 가정해요. 다른 거 다 맞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실수를 하나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함수를 적어도 2-4개는 맞춰주셔야 된다.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경 안 쓰시고. 그다음 분석 작업은 또 우리가 배운 걸 보면 정렬, 부분합, 그다음에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통합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중에 부분합 통합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80% 여기도. 80%까지 좀 나오면 60%. 나머지가 이렇게 뭐 골고루 한 10%씩 나왔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근리에 부분합 통합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렬이 요즘 또 자주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필기시험 보셔야죠. 이건 실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필기는 이 내용 또 다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4-1 문제는 매크로 무조건 정해져 있고요. 이건 뭐,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 더 이상 할 거 없고. 차트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할 거 없다고 봅니다. 간혹 생소한 게 또 기억이 안 날, 오늘 배웠지만 다음 주 와서 또 월요일 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서서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될 만한, 그냥 계속 하시면 암기가 되는 부분이 암기라기보다 익숙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해결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서 잘 하시고, 아마 이 중에 분명히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능적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1번 교재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뭐 저의 목소리가 필요하시면 유튜브 링크 있으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짤막하게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냥 시간 벌릴 수 없잖아요.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어, 폴드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전 커말 2급이라는 폴드명, 경로입니다, 경로. 이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목록 단추 눌러서 기출문제 따라하기라는 폴드명을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전 커말 2급이라는 폴드명을 클릭을 해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폴드명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해서 기출문제 따라하기라는 정답 아닙니다. 따라하기 파일 여시고. 자, 교재 213페이지 입력 한번 해보실래요? 시간은 딱 4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요령. 일단 입력할 때 요령은 엑셀 기능 사용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데 입력하라는 거.
뭐 표시 형식 배웠으니까 표시 형식 그 기능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향을 입력하는 방향은 세로 방향을 입력하시면 그나마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어? 결정할 겁니다. 자, 뭐 할 거냐면 그 나머지 내용은 다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들 하시고 제가 그 계산 작업 시트에 교재 214페이지 요거 하나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몇 분만 시간을 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표 1에서 출발 시간 여기죠. 그다음에 정류장수 여기네요. 범위를 이용하여 도착 시간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여기. 왜냐면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었거든요. 주차 요금 계산하는 거. 근데 그거 비슷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게 좀 쉽지가 않았죠. 도착 시간은 출발 시간 곱하기 주차장 수 곱하기 정류장 소요 시간이 5분. 뭐 정류장 수가 4개이고 출발 시간 10시이면 도착 시간 10시 20분을 표시한다. 타임, 아워, 미니트 하면서 써요.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아워 타임은 뭐 앞에서 우리 교재에서 실습을 좀 하셨으니까 타임이라는 건 여기까지 그때 이걸 한 번도 실습을 해본 적이 없고 데이터 냈었거든요. 그래서 연월일 의미를 가진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하겠다. 그게 데이터를 암수고 10분초 의미를 가진 숫자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기 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부분, 분 부분, 초 부분을 따로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함수 때문에 시 따로, 분 따로, 초 따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시 부분은 출발 시간에 뭐가? 두 개의 영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기 앞부분이 시죠. 그러면 hour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요것만 일단 한번 봅시다. 물론 표시 형식을 바꾸시면 되겠죠.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제 화면만 보세요. 그럼 여기 8 맞죠? 네? 표시 형식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이대로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자료, 그 다음 분 자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은 자, 요 출발 시간에 분 나타내겠다. 무슨 함수? 미니트. 여기 주차장 요금 계산한 거하고 같이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해보세요. 같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 더하기 정류장 수. 문제 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류장 수에다가 한 정류장은 얼마? 죄송. 정류장 수에다가 상대 참조 얼마 걸린다고 한 정류장은 5분씩 걸린다고 했죠. 5. 그럼 여기 이제 분이죠. 여기까지가. 콤마 초는 여기 초가 없잖아요. 요거 뭐 초는 요 두 개의 영역으로 나타나지 초 값은 얼마죠? 제로제로초라고 했거든. 몇 시 몇 분 제로제로초. 그러면 제로초는 제로초죠. 제로초. 값이 초는 이제 다루지 않는데 제로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요거는 개념 잡히시죠? 시 따로 분 따로 초 따로니까 요 데이터를 뭐 시간 데이터로 바꾸면 되죠. 뭐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타임입니다. 타임. 하면 시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는 제로.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볼까요? 다른 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게 한 두 군데, 요 두 군데만 한번 따져봅시다. 8시 50분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8시 앞에 여기가 8시 콤마. 그럼 여기는 50 플러스 저기 5개 가니까 5, 5, 25. 그러면 50 더하기 25니까 얼마죠? 75인가요? 그럼 75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에. 60분이 넘으면 넘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기 75분은 어떻게 처리할 걸 겁니까? 여러분들 머릿속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75분이면 그걸 어떻게 나눌 겁니까? 60분 플러스 15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60분 한 단위 올려줄 거 아니에요. 엑셀도 그렇게 계산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엑셀과 생각과 같기 때문에. 근데 엑셀도 75가 되면서 분이니까 60이 넘어가니까
한 단위 올려버린다. 60 플러스 15에 60원. 그렇게 계산.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되면 15분이라고 결과가 안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예, 요게 아마 나머지 4개 함수들은 교재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비교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 문자 남길 테니까 다음 시간에 교재